다음, 여섯 번째 문제. 아주 뭐 대표적인 그 에듀드 머신. 그래서 뭐 가속도는 꼼수로 풀 수도 있는데 정석으로 해보면 일단 중력 M1G, M2G, 이제 장력 TT, 도로가 회전하지 않으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보면은 M2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M1 위로 올라가서 위쪽을 양의 방향, 얘는 아래로 내려니까 아래쪽을 양의 방향. 그래서 M1에서 R자인 Y성분 구해보면은 위쪽이 양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T가 위쪽, M1G가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이건 M1의 질량, 가속도. M2는 아래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M2G 아래쪽, T가 위쪽, 마이너스. 그래서 M2의 질량, 가속도. 둘이 가속도 같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1식, 2식, 그럼 빠박쌤이 좋아하는 더해요. 더하면 좌변에서 TT 지어지고 중력가스 G로 묶어 써주면은 M2 빼기 M1 G는 우변은 가속도 A로 묶어 써주면 M1 더하기 M2A. 그래서 뭐 가속도는 사실 뭐 개꼼수로 구할 수 있죠. 정석으로 구해봤고요. 자, 미리 숫자 대입해 보면은 M1이 3kg, M2가 7kg. 그럼 분모가 10이고 7 빼기 3은 4. 중력가속도는 10m/s 스퀘어드라 하자. 그럼 10이 지어지네요. 그래서 가속도가 4m/s 스퀘어드. 자, 이제 이 구한 가속도를 1식이나 2식에 뭐 아무데나 대입하면 됩니다. 1식. 자, 그러면은 장력 T는 M1 G 더하기 AY. 근데 M1이 3kg, 중력가속도는 10m/s 스퀘어드, 가속도는 4m/s 스퀘어드. 그러니까 3 곱하기 14 해주면은 42N. 자,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에듀드 머신 뭐 무난히 풀었습니다. 정석으로. 자, 다음 7번째 문제. 마찰이 있는 수평면에 이제 물체가 놓여 있는데, 자, 처음에는 이제 0초부터 5초까지는 수평력을 10N을 가해요. 마찰이 있으니까 이제 운동 마찰력이 이제 반대로도 작용할 거고. 그러다가 5초 지나면은 얘를 이제 5초 후에는 안 가해요. 응?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만 작용하는 거죠. 5초 후에는. 그래서 그 수평력이 제거되는 순간, 그러니까 5초 지난 순간, 그때를 다시 0초로 보고, 그때를 기준으로 멈출 때까지 이동한 거리, 그리고 그때 걸린 시간을 구하래요. 그러면 첫 번째, 처음에 힘이 작용할 때, 그러면은 가속도는 m분의 f 빼기 kg. 그러면 이제 질량이 2kg, 힘이 10N, 운동 마찰 계수가 0.1, 중력 가속도는 10m/s 스퀘어드라 하자. 그럼 5 빼기 1이니까 가속도가 4. 자, 그리고 5초일 때 속도를 보면 처음에는 정지해 있었고, 처음에 정지해 있었죠. 그러니까 가속도 곱하기 시간 t, 가속도가 4m/s, 5초니까 4, 5, 20m/s가 되었을 거야. 그 후에 이제 20m/s로 움직이고 있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힘을 가하지 않아요. 그럼 마찰력만 작용하죠. 그때 가속도가, 그러니까
마찰력이 적용하니까 속도가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크기는 뮤케이지. 이거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응? 그러니까 운동 마찰계수 곱하기 그 중력 가속도. 사실 앞에서도 써먹었었죠. 아마 약간 하여튼 뭐. 자, 그래서 운동 마찰계수 0.1, 중력 가속도 10이니까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1로 미터/세컨드 스퀘어드로. 예. 그래서 이제 제동 거리는 마치 그 비스듬히 위로 던진, 아니 뭐 똑바로 위로 던진 그 경우에 중력 가속도에서 최대 높이가 2지분의 처음 속력의 제곱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G 대신에 이 가속도의 절대값을 대입하면 돼요. 마찬가지로 시간도 똑바로 위로 던졌을 때 G분의 처음 속도, 근데 G 대신에 가속도 크기를 대입하면 돼요. 계속. 예. 암기를 아마 많이들 했을 거다. 그 결과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입해 보면은 가속도 크기는 1, 처음 속도는 앞에서 구했죠. 20m/s. 그걸 제곱. 그러니까 2분의 400, 200m. 자, 가속도 크기 1, 20m/s. 그러니까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초. 자, 좀,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다 암기인데, 이제, 운동 마찰력만 작용할 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뮤케이지다. 그리고, 똑바로 위로 던진, 그때 이제 최대 높이하고 최대 높이 도달 시간, 그 공식을 응용을 해가지고 중력 가속도 대신에 그냥 가속도의 크기, 절대값 A 대입했죠. 요런 거를, 이용하면 좀 풀기 수월해요. 자, 다음 문제. 그림이 없지만 뭐, 그러니까 천장에 용수철이 매달려 있고 여기다 물체를 매달았더니 이렇게 D만큼 늘어났다. 그러니까 천천히 늘어나게 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중력하고 그 용수철임 이렇게, 하사표 길이가 왜 다르냐. 암튼 예, 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또 다르네. 암튼 그래서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를 미리 구해야 돼요. 용수철 상수는 D분의 mg. 근데 m이 3kg, 중력 가속도는 10m/s 스퀘어드라 하자고 그랬으니까 무게가 30N. 그리고 D는 1.5m. 그러니까 20N/m. 자, 그 다음 이제 용수철 힘이 한 일은 공식 순서에 유의해야 됩니다. 처음 거 빼기 나중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용수철이 뭐 늘어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0. 그리고 이제 나중은 D만큼 늘어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kg 제곱. 이제 숫자 대입해 보면은 K가 20N/m, D가 1.5m. 그러면은 마이너스 22.5줄. 다음 이제 중력이 한 일. 그러면 이제 많이들 틀리는데, 왜냐면은 중력하고 용수철 힘이 같으니까 중력이 한 일은 용수철 힘이 한 일과 부호가 반대일 거다.
근데 그거는 딱 D만큼 늘어났을 때 이제 융수철임과 중력이 크기가 같아진 거지.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 밑에를 받치고 있던 손을 갑자기 치우면 사실은 이렇게 댕댕댕댕 진동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천천히 내리면서 계속 운동 에너지를 제거했던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중력이 한 일하고 용수철임이 한 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는 반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중력이 한 일을 구해봐야겠는데 중력의 크기 곱하기 거리 곱하기 중력 아래쪽 변이도 아래쪽 같은 방향이죠. 코사인 0분 1. 그래서 질량 3kg이니까 무게가 30N, D는 1.5m. 예, 그래서 45줄. 22.5줄 아니에요. 자, 잘 풀길 바라고. 자, 다음 9번째 문제. 자, 힘이 위치에 대한 함수로 주어져 있어요. bx제곱. 그리고 b는 3이다. 응? 이렇게. 자, 그럴 때 원점에서부터 4m까지 속력을 구하라는데, 그럼 이거 1 운동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2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은 힘을 적분해 주면 돼요. 근데 힘이 bx, 근데 b가 3입니다. bx 제곱, 3x 제곱, 그리고 0m에서부터 4m까지. 그러면은 적분하면은 x 세제곱, 그러니까 4의 세제곱, 64줄이죠. 자, 이제 운동에너지 변화, 나중 운동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에너지. 근데 처음에 정지 있었어요. 빵. 자, 따라서 나중 속력은 루트 n분의 2w. 그러면 w 64줄 구했고, 질량은 2kg. 그러면 루트 64 8m/s네요. 예.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을 적분하면 1이고, 그리고 1 운동에너지 정리 이용하면은 간단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10번째 문제. 이제 뭐 예를 들어 자동차 짐칸에서 이제 짐을 내리는데 이제 경사면을 설치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사면에도 마찰이 있고 수평면에도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체가 경사면 내려오고 수평면에서 이제 멈추는 건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점을 A 상태라고 그러고, 수평면에서, 아니, 경사면에서 수평면으로 접어주는 지점을 B라고 그러고, 수평면에서 멈추는 지점을 C라고 합시다. 자, 그럼 A 지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빠박쌤은 이제 커플링 한다고 하는데, 커플 반지 아니야.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 B는 이제 운동 에너지만 있는데, 같지 않죠. 뭘 더해줘야 돼. 그게 뭐냐면은 바로 비탈면에서의 마찰력. 근데 여기서는 마찰력을 안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을 가르쳐주지 않고 운동 마찰계수를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뮤K 곱하기 수직항력. 비탈면이니까 수직항력이 mg 코사인 스타죠. 곱하기 d1. 그래서 이 결과 일단 성립하고,
이번에는 B하고 C를 커플링을 해요. 그럼 B는 운동 에너지만 있고 C는 완전히 멈췄으니까 없어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절대 같을 수 없죠. 예, 뭔가 더 해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자, 수평면에서의 마찰력. 역시, 운동 마찰력. 근데 운동 마찰을 안 가르쳐주고, 운동 마찰 계수. 근데 공교롭게도 경사면하고 수평면하고 모두 마찰력이 같대요. 참 공교롭죠. 그래서, 예,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간격인데 수평면이니까 mg, 거리는 d2. 예.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제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면 돼요. 그래서 뭐 이걸 1식, 얘를 2식이라고 하면 먼저 질문 A 보면은 B 지점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2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식에서 m 지어지고 V는 루트 2배의 뮤KG D2. 그러면 이제 운동 마찰 계수가 0.1, 중력 가속도는 10m/s 스퀘어로 하자. 그리고 D2가 18m. 그러니까 루트 36. 6m/s네요. 자, 이제 질문 B. 처음에 그러니까 A 지점에서의 높이 H를 구하래요. 그럼 이거는 이제 일식 이용해야겠죠? 자, 그럼 얘도 다 M 세워지고 중력 가속도 10H는 2분의 1 V제곱이 36. 그 다음에 뮤K가 0.1, 중력가속도 10m/s, 그리고 각도가, 경사면 각도가 45도. 그러면은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죠. 그리고 D1이 안 나와 있네. 그런데 얘가 45도. 그림은 전혀 45도 같지 않지만 45도면 1대1대 루트 2의 직각삼각형이죠. 그러니까 D1이 H의 루트 2배예요. H가 그러니까 루트 H를 대입을 해요. 자, 그러면은 10H는 18 더하기 H. 그럼 9H는 18, H는 2m. 뭔가 계산 편하게 하도록 숫자를 열심히 맞춘 노력이 보이죠? 다음 11번째 문제. 자, 탄환이 나무 토막에 박혀서 정지하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일 텐데 그게 아니고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불완전 비탄성 충돌인데, 그래도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그래서 총알 탄환의 질량, 처음 속도 V1I, 그리고 나무 토막은 정지했으니까 운동량 없고. 자, 다음 이제 뚫고 지나가요. 탄환의 질량, 탄환의 나중 속도. 근데 이제 나무 토막도 이제 움직이죠. 나무 토막의 질량, 나무 토막의 속도. 자, 그래서 나무 토막의 속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V2F는 M2분의 M1 V1I 빼기 V1F. 자, 그래서 M2가 0.5kg, 그리고 M1이 4g, 킬로그램을 바꿔야 돼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킬로그램. 그 다음에 처음 속도가
탄환의 처음 속도 400m/s, 나중 속도는 150m/s. 자, 그래서 여차저차 계산해 보면은 2m/s거든요. 다음 이제 질문 B. 지금 이 나무 토막이 놓여 있는 곳이 여기가 마찰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제 마찰에 의해서 나무 토막이 가다가 멈추겠죠. 그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그 거리는 델타 x는 이제 마치 그 물체를 똑바로 위로 던졌을 때 그 이지분의 처음 속력의 제곱, 그것처럼 이제 가속도분의 처음 속력의 제곱, 뭐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가속도는 이제 마찰력에 의한 가속도인데 마이너스 절대값이 하니까 마이너스는 상관없고,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항력과 같다고 그랬죠. 이거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A는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에 의한 마찰력, 운동 마찰 계수 곱하기 중력가속도 암기해 두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운동 마찰 계수가 0.4, 중력가속도는 10m/s²라 하자. 그리고 속력은 2m/s. 질문 A에서 구했죠. 예, 그러면 2는 4 지워지고 2분의 1m, 0.5m가 얻어지겠습니다. 예, 뭐 요래요래 풀어봤어요. 자, 다음 12번째 문제. 보면은 M1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얘가 이제 M1이 내려와서 바닥에 도달할 거고, 그러면 이제 대신에 M2가 H만큼 올라가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바닥에 닿기 전에 속력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건 M1의 운동 에너지 변화, M2의 운동 에너지 변화, M1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 M2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변화 다 더한 건 빵이죠. 예. 그래서 먼저 M1 보면은 처음에 정제 있었고 이제 나중 운동 에너지, M2도 처음에 정제 있었고 나중 운동 에너지. M1하고 M2는 나중 속력 같아요. 바닥에 충돌하기 직전까지는. 그 다음에 M1은 H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M1GH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하고, M2는 H만큼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M2GH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죠. 그래서 VF 구해보면은 루트 2배의 M2 빼기 M1 GH 나누기 M1 더하기 M2 이제 숫자 대입합니다. M1이 12kg, M2가 4kg이니까 더하면 16, 빼면은 12.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는 10m/s², 높이 H는 2m. 예, 그래서 루트 20, 2 루트 5 m/s가 얻어지겠어요. 예, 뭐 더 말할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3번째 문제. 자, 입자 A 질량 있고 위치가 고정되어 있고, 입자 B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근데 입자 B가 0m에 있을 때 질량 중심이 2m다.
자, 그럼 질량 중심은 분모는 질량의 합, 분자는 질량과 위치를 곱한 것의 합. 그런데 말이죠. XB가 0m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지어져요. 자, 이제 아이고 데이터들을 대입을 해보면 질량 중심의 위치가 2m, MA가 2kg, 그 다음에 A의 위치가 8m. 자, 그러면은 분모가 8이어야 되니까 MB는 6kg이 얻어지네요. 다음 질문 B. 개의 총 운동량 P 토탈. 자, 그럼 이거는 A의 질량, A의 그 속도 더하기 B의 질량, B의 속도. 그런데 말이죠. A가 고정돼 있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속도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어져요. 그래가지고 총 운동량이 24kg 미터 퍼 세컨드. B의 질량은 질문 A에서 그랬죠. 6kg. 예, 그러면은 B의 속력은 6, 4, 24, 4m per second네요. 보면은, 하나는 뒤에 게 지어지고, 하나는 앞에 게 지어지고, 그렇게, 값을 배정한 게 꽤 위치에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21년 1학기 중간시험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